네, 일요일날 여러분을 만나는 신의 한 수 나왔습니다. 자, 음악과 목소리 잘 들리시죠? 주말에는 비가 좀 와서 또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힘들었는데 또 이번 주는 그냥 적정하게 적당히 또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추석이 있으니까 또 벌초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하는데 혹시 어디 멀리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멀리? 오늘 우리 가족분 중에서는 속초에 양양 가시는 분이 계시던데 야 비가 와도 나는 양양으로 간다 분도 계시고 주말에 어디 멀리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축구 리그 완전 리그는 아니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준우승을 하신 우리 럭키미니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우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승을 안 하고 준우승을 하면 다음에 우승하겠다는 또 열정과 또 의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고 우승하신 분들은 약간의 나태해질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잘했어요. 후회 없는 경기를 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할 살이 있다. 자, 오늘 한수 방송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계시다면은 방송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 사람의 스타일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본 건가 라는 것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성님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한 분씩 다 필명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또 내일 또 월요일부터 준비하시려면은 또 일찍 좀 쉬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시장의 다음 주에 일어날 일들 내용하고 어떤 업황들을 좀 봐야 여러분의 계좌 부분이 조금씩 붉은색으로 바뀔까, 거기에 대한 포커스만 맞출 겁니다. 포커스 맞추고 거기에 합당한 전략을 짰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과정들을 믿고 끌고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참 마음가짐에 다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냐면 네, 아람벨라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냐. 자, 바로 시장 얘기 들어갑니다. 집중하시고요. 시장에 대한 등락파동들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가짐, 특히나 이 조정 국면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식은 딱 두 가지죠.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거, 뭐 횡보도 있지만 내려가는 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내려갈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평생 동안 주식투자를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본질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신약 개발이 늦었네, 뭐가 어떻네, 뭐 특정한 기관이 팔았네, 이런 핑계거리만 계속 생각해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올라갔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려갈 때는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다른 주식 방송 들어보면 뭐 어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해서 이런 핑계거리에 대한 뉴스거리를 쫙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으면 1번 공감되시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즉 소액에 있는 개인 투자자란 말이죠. 맞죠? 개미도 아니고. 개인 투자 중에서도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큰 개인 투자자가 있는 것이고 소액 투자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의 우리가 많은 자금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올라갈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아주 좋은 밤입니다. 네. 올라갈 때는 관심을 가진다. 네. 정답 없으니까 여러분의 있는 생각을 그냥 모든 반영을 하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남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투자자의 입장을 보면 투자자의 입장. 관심을 가진다. 끝입니까? 관심을 가지면 행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동해야 되겠죠? 매수를 해야죠. 근데 관심을 가지고 매수가 되기 이전에 빨리 가는 말에 올라탄다. 지켜본다. 오르는 이유를 본다. 결국은 두 글자라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제 곰투더보리님이 조금씩 이제 맞는 거죠. 오르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즉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요? 내가 투자하려는 그 기업에 대한 업황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업황이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인정받지 않는지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행복시장님이 이제 관심으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인정받는 분위기라면 여러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업황이 지금 어디입니까? 한수가 무료 방송에서 매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업황 부분들 뭐가 있죠? 못됨시 엔터주가 요 근래 들어와서 가장 시장에서는 강했단 말이죠. 뭐 JRP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여러분도 매번 봐오셨기 때문에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근데 지금은 이 얘기는 다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초입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어느 업황에 가장 강하게 돼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분석에 대한 부분이 하고 늦게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일찍 투자하는 분이 계셔요.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시장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으니까 주가는 싸다. 각각의 투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에 있어서 선침해를 할 것인가 또는 후에 대한 침해를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그거는 각자의 스타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한 것이 뭐냐 올라갈 때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놓자는 겁니다. 먼저 미리 전략을 짜 놓자.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라든지 또는 계획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 부분들에서 올라갈 때 했던 행위들은 그 반대로 내려갈 때 진행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좋나요? 나쁜가요?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시장 분위기 어떤가? 좋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신흥국에 또 위태하다. 통화 주식 투매 확산이 됐다. 이게 9월 16일 날이네요. 오늘이죠. 오늘 아침 뉴스네요. 아침 뉴스.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사가 어떻게? 부정적이라는 거. 아직까지 부정적이라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불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련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결판이 난 게 아니에요.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악재적 부분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주가는 지금 현저히 저평가품입니다. 즉 싸다는 거죠. 싸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저평가가 되고 주식이 싸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악재 부분에 대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면 과연 주가는 어떻게 흐름이 움직일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를 물어보니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중국 무역전이 나올 때 아직까지 투자를 하니? 왜 주식 투자를 계속 하냐고 옆에서 뜯어말리는 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주가가 싸다는 것은 한수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움직이는 사람이 누가 움직일 것 같아요?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그려나가야 돼요. 한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하게 하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행동에서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돼요. 하라는 대로 계속 그냥 주입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안에 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계속 벗어나야 돼요. 시장도 그 안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세력이 움직인다.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세력?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돈의 주체는 지금 세 구간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는 개인,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 하나는 기관. 결국 저평가고 싸면 누가 움직인다?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 안 좋다며. 여기 사는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같은 수치를 본다 하더라도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서 상황 판단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물론 이거 하나로 시장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의 불씨 부분들을 태우면서 매수세를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한수가 보는 관점은 뭐냐? 수급의 현황이 주가가 올리면서 수급의 현황이 변화가 되면서 주가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안 빠진다면 주가가 더 안 빠진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분위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팍 나오면은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나올 리는 쉽지는 않겠죠. 지난주에는 하나의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네, 이브기민님 어서 와요. 지난주에 행사 하나 있었어요.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3, 6, 9, 12 그렇죠. 선물과 옵션이 다 같이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럼 목요일날 만기되면은 주가가 막 내려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고 뉴스도 있었지만 결국은 오히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단 수요일은 좀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조정받은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심리적 압박이에요. 전 다음날 선물과 옵션이 만기되니까 그날은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전날 나는 현금화하겠다. 매도를 하겠다. 이런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개인들보다는 사실상 어디가 많냐면 기관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근래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일도 없어요. 다이도 주가를 띄웁니다.
이게 바닥권에서 자주 나오는 바닥에 흔드는 과정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6월달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마구마구 흔들었죠. 그리고 많이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이저라면 그들을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을 그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죠. 물론 그 장사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실적에 대한 변화와 또는 기대감과 이런 수급에 대한 형성이 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주가를 땡긴다고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이면에 나오는 내용이 이야기들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내용을 뭐라 그러죠? 테마가 붙었다? 재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부터 거기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테마성 투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테마가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 상태죠. 이 얘기는 고채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6월달부터 투자가 새롭게 대신 개인 투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6월달에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은 겪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파스를 지나간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즉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단기간에 잘못 들어가서 삼성전자를 고점에 단기간에 사버렸어요. 여기서 단기판에 고점에 사버렸어요. 인기가 많았을 때. 이때는 이제 뭐 갤럭시 부분에 신제품도 나오고, 그리고 뭘 했냐면은 주식 소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사주를 사서 자사주를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는 올라간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갈 거다 했는데 매수했는데 주가가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초보분들은 이렇게 주가 확 빠지면은 두려워요. 아마 이번 장이 두려운 분은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장 6월달에서 9월달까지 상당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분 한번 1번들 한번 눌러보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웠어요.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것은 뭐냐? 우리 VIP 가족분들하고 포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뭘 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업 가치 믿고 인내한다는 거. 이번 장이 안 힘들었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힘들지만 내가 어떤 부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딘 거지, 힘들지는 않았,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이제 고차님들은 많은 과정을 견뎠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 참 어렵죠. 그냥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말은 쉽죠.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족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를 리딩하는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전달이 안 돼요. 자기가 안 해봤는데 그게 되게 아프잖아요. 그거. 아우 짜증나고, 이거 팔아서 아주 저기 갔으면은 더 대박 났을 것인데, 아주 내가 미쳤다고 그냥 아주 그냥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냥 액면분할 그냥 좋다고 그냥 250만 원짜리를 그냥 5만 원 딱 만들어주니까 그냥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아주 그냥 이걸로 그냥 노후 자금 끝장내버릴 겁니다. 끝장나는겨. 잘못 몰빵 가면 끝장나는 거지 아주 그냥.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대요. 주말에 아는 지인분 만났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액면분할 삼성전자 다 샀대요. 에휴,
그러니까 갈 수가 있나 이해하죠. 안 그래요? 올라갈 때 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비싸도 안 사고 이제 내려갈 때니까 싸다고 사네요. 내려갈 때 싸다고 사는겨. 맞죠? 마니님도 유럽 봤어요? 비추는 요소 와요. 근데 삼성자가 지금 이제 1년 조정받았습니다. 1년 동안. 대신에 다음 주에 이슈가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소형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리고 뭐 미국에 대한 금리 확산 부분이 9월 말에 있던 부분이지만은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올라갈 때 나는 뭐 할 것인가.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분석 부분이나 바닥에 씨 뿌리는 부분들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이 좋아졌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업 자체가 본질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때문에 저평가가 된다면 결국은 그들은 움직일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움직일 것이고, 그들이 움직이는 부분에서 나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사 모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 가장 큰 이슈 있죠. 소형주가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이슈 뭡니까? 가벼운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슈. 그렇죠. 이거는 지난주에 다 사놨어야 돼요. 우린 이거 미리 다 샀다. 미리 매수 다 했어요. 그리고 한 5% 정도, 5에서 1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럼 이런 분위기로 해서 땅 뜨면 한 20% 플러스 돼주면 30% 될 수 있겠죠. 30% 좀 미흡한다 하더라도 이런 뉴스로 인해서 기회를 주면 우리는 다음 주에 추석이죠. 추석 명절 떡값 잘 받겠습니다 라고 조금은 이제 일부 매도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씨를 잘 뿌린 종목들이 막 급등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일부는 절반 정도는 매도해서 챙겨 놔주세요. 혹시나 또 이 이야기로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재벌 총수하고 뭐 가수도 가고 뭐 총 한 100억 명에 대한 인원이 다 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게 2000년도 하고 07년도 하고 요번에 11년 만에 이제 재개된 부분이라 아무래도 좀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정권 기간 안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분위기를 보면 그냥 쉽사리 한두 번만 얘기 나오고, 지난 정권처럼 한두 번 얘기 나오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부분이 계속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한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과 종전에 대한 부분만 된다면은 앞으로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봐요. 많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뭐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이제 보는 부분들은 이런 핵 부분과 분단의 부분이 있죠. 그렇죠? 비핵화에 대한 부분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보면은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무겁죠. 일본 시장 요 근래 좀 반등이 나왔어요. 한중일 중에 그래도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전기전자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부분에 그렇고 다른 반도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투자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투자자들의 자세와 목입니다.
지금은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눌러가지고 관심을 못 받은 기업이 이제 막 지수와 함께 좀 출발이 나왔어요. 이제 막 지수가 출발했다고 이제. 지금까지 8월 15일 날에 2분기 실적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부분이. 여기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온 게 이번에 처음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대형주는 그냥 그럴 것 같고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소형주의 각도 봐요. 한수희가 여러분에게 매번 소형주의 각도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지난 방송 보면 다 찾으면 나올 수 있어요. 7월달, 8월달 초에 여기 한수 무방했던 거 다 들어보세요. 대형주가 세다고 했는가, 소형주가 세다고 했는가. 그건 들어보시면 돼요. 소형주의 각도는 앞에서 똑같이 나온다 했어요. 기억나신다 하시는 분은 1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1번. 그래서 여러분의 포트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우리가 특강하면서 6월달부터 투자하신 분이 많아요. 다 대형주 사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계속 지금 다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일로 교체. 여기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어요. 올해는 대형주로 크게 수익 못 내요. 정답을 드리면 소형주가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한번 따져봐요. 12월 달까지 한번 봐봐서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갔나 봐보라고요. 벌써부터 역전된 것 같은데 뭐 이건 V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각도 봐요, 각도. 이거는 얘는 이평선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차트를 좀 볼 줄 안다면 장기 이평선의 121선과 200일선이 훼손이 안 됐어요. 훼손이 된 거와 안 된 거의 차이는 여러분 완전 천지 차이예요. 장기 이평선이라는 것은 장기적 부분들에 대한 이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깊게 들어가나? 근데 다른 거 봐요. 장기 이평선 다 봐요. 장기 이평선 안쪽에 다 갇혀버렸죠. 얘는 아예 완전 갇혀버렸지.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느낌 있다 7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단을 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 갖고 있어서 그 과정들만 통과하는 기업들만 옥석을 가려도 계좌는 좀 한결 편할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기 안에 갇혀있는 종목은 빨리 수익이 안 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벗어난 친구들은 좀 더 빠를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소형주 각도가 좋다. 소형주 각도가 좋은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뭐 그 대북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대북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저평가 종목들이 그런 유형들로 인해서 갈 수 있던 종목들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급등이 좀 더 다른 것보다 빨리 나온다.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 과정에 있으니까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소형주 뭐 수익 부분도 뭐 이모작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을 언급했는데요. 사실상 이 요즘에 제지죠, 제지. 제지 업종들도 요번에 하나의 또 섹터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떤 섹터가 나왔냐면은 플라스틱 부분들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플라스틱 부분들을 뭘로 교체한다고 했죠? 종이죠. 이거는 정부에 대한 정책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일회용으로 써왔던 플라스틱 부분이 몇 년 썼을까요?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교체를 한다는 것은 큰 변화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기사로 모든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종목이지만 한 번씩 툭툭 튀는 과정이 굉장히 잘 나온다. 대형주가 20% 나오려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대형주는 한 20에서 30% 나오려면. 근데 소형주는 좀 빨라요. 잘하면 하나로 딱 나갈 수 있죠. 이날도 우리가 거의 20%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한 번씩 급등 나올 때는 나온다. 오히려 정부가 지향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같이 발맞춰 나가야 돼요. 요즘에 정부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북도 나오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북도 있고 대북에서도 하나의 기회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바닥에 좀 깔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는 고령화 시대 있겠죠. 그렇죠. 고령화 치매국가 책임제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부분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면 4차 산업혁명 부분들 이런 것들이 크게 굵직굵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결해 나갈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가 적은 게 아니라 많다고 보여집니다. 단 개인 투자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네, 진현님 어서 와요. 돈이 없죠. 아우 미래 먹거리는 많은데 돈이 없네. 죽겠네 진짜. 그래서 여러분의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에 계속 뿌려 넣어주세요. 지금은 까닥 잘못하면은 바닥 금방 잡고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앞에서 이렇게 된 적이 있었나요? 질문을 주시면 참 좋은 질문인데 맞죠? 여러분들 경험이 이제 작은 분이 많으니까 비슷한 유형을 찾아본다면 진짜 시장이 힘들었을 때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갭으로 날랐을 때 봅시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1년 16년 12월 달 연말이었을 겁니다. 연말에 주가 급등하면서 아마 상승세는 좀 나왔을 거예요. 그때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심리적 압박이 많이 되었을 때 투자자의 형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맞으면 심리적 압박이 많이 돼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기대감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투자자의 기대감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주가가 그냥 갭으로 날라버렸어요. 이 바닥에서. 이게 뭔 일이냐? 근데 그 이후에 대한 주가의 흐름 보면 이 각도 봐요. 그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여기도 공교롭게도 여기에 2년 전에 추석이었습니다. 2년 전에 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만약에 흔들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고 가야 돼요. 씨를 뿌리고 가야 된다. 많이 들어온 애들은.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2017년 맞으면서 우리가 뭘 받았냐. 2017년에 가장 큰 우리나라의 핵심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우리나라는 뭐죠? 탄핵을 맞고 투자자들은 과연 뭘 믿겠느냐? 국가도 못 믿고 그나마 미국이라 믿었던 선진국 부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주식 자금을 늘리겠습니까? 줄이겠습니까? 줄인다는 거죠. 경제도 못 믿겠고 나라도 못 믿겠고. 근데 주가는 그런 거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를 땡겨버립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정권이 바뀝니다. 이거 완전 시나리오 아닌가요? 바뀌니까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그 앞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시장이 그렇게 악재 때문에 다 도망간다는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되면 다 죽는다고 애널리스트 누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많이 당선되면 시장은 완전 폭락이 나올 것이다. 미국장도 박살나고 주변에 있는 신국가는 다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는 그거 보고 뭘 믿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만 박살났냐? 아니죠. 미국 시장도 박살났습니다. 2016년 11월 9일 날에 아마 트럼프가 당선된 날일 거예요. 날짜 기억 잘하죠? 아마 여기 어디일 거예요? 여기지. 9일 남았나? 여기 어디? 여기서 이제 당선됐어요. 그리고 완전 막 맞았죠. 근데 미국 시장부터 벌써 드러내죠,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중되는데 오히려 급등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초반에 서두에 얘기했던 우리가 보는 본질 가치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었을 때 그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합당한 내가 투자했던 자금들을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믿고 투자했으면 떨지 말고 견뎌주라는 겁니다. 언제 견디느냐? 기업은 똑바로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행여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떠는 게 아니고 오히려 뜨거운 가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매수했던 종목이 더 싸졌어요. 그러면 더 싸졌다고 열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에이 한국 시장은 역시나 안 돼. 금융 시스템이 개판이야 라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시장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기회는 줍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저축의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저축하고 돈 많이 아껴서 먹을 거 안 먹고 아껴가지고 저축해라 얘야 은행에 갖다 줘야 된다 이런 교육 하실 겁니까?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돈 남은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내가 잘하는 기업에 계속 투자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모르면 빨리 배워야 돼요.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내가 그래도 잘 알아야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겠죠.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주식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줄까요? 금융시장에 대한 본질의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도 기관인데.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조금 깊게 들어갔지만 여러분의 주식을 바라보는 본질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이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종목 하나 주세요. 하나 그냥 튀겨 먹게요. 좋다 이겁니다. 하나 튀겼어요. 그러면 그 맛에 들으면 또 그런 걸 찾으러 가요. 그러면 100점 100승 다 이겨야 되는데 어제도 한번 딱 걸리면 다 뱉어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빨리 포기합니다. 근데 처음이라 조금씩 시장을 경험하면서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은 평생 가요. 물론 이렇게 먹기는 못할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욕심 투자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실력이 되시면 해줘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있어요. 이거. 여기서만 견딜 수만 있다면 이거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자격은 있어요. 충분하게. 근데 나는 이거는 절대로 안 해. 나는 이것만 해. 하면은 그건 자격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여기서 물려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번 6월달도 6월달도 우리가 샀던 부분도 일성거서 이런 것들 다 개인적 여기 다 받았잖아요. 우리 여기 다 팔았잖아요. 여기서.
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들 관심을 안 가질 때 여기서 계속 샀어요. 한 6개월 샀어요. 6개월. 아마 지금도 야 6개월 동안 안 움직이면 왜 주식 투자하냐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투자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모았어요. 개인 투자는 자금이 없다고 했죠. 자기 없는 분들은 타이밍이 잘 맞아서 여기 샀어요. 근데 바로 급등 나왔어요. 수익이 클까요? 크다 1번, 작다 2번. 다들 헷갈리시나? 여기서 사는 게 수익이 클까요? 여기서 사모는 게 수익이 클까요? 아예 안 하면서 모릅니다. 여기서 하면 수익이 작아요. 여기서 사모야지 수익이 커요. 재밌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여기서 정확히 사면은 다른 데 방송 들으면 정확하게 타이밍을 보고 우리가 계속 투자했다. 네. 돈 엄청 벌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당신네들 VIP 가족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사게 해줬어? 다 매수하게 했나요? 라고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직장인분도 계실 것이고 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물론 날아가는 날 사면은 빨리는 수익은 날 겁니다. 빨리는 수익은 나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리딩을 듣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살 수 있는 자리를 공략하는 거예요. 일선에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샀어요. 전부 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분석한 종목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사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에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같이 하세요. 사업하면서 급격하게 확 떴다방같이 탁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최소한 음식점을 한 차린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부지나 상가에 대한 분위기,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만 주식 투자만 종목을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많이 바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 해서라도 실패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있지만 포기할 정도로 박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여기 계시는 이제 고참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청산 교수님은 이제 이번에 특강 오셨으니까 내가 잘못했던 투자 부분들을 조금씩은 알아갈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맞나요? 알아가고 있어요? 맞으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 내가 이 투자했던 과정보다는 이게 더 나았네 이런 거. 그러면 되죠. 그럼 아직 일주일 정도면 그 정도 느꼈으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이죠. 근데 뭐 한 2주 가지고 변화된다면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최소한에 1년 정도는 투자해야 돼요. 해야 이제 내가 어떤 걸 보고 뭐 거래도 보고 뭐 분석도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조급증이 조금만 더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하면은 이제 함께한 지 일주일 됐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아무래도 많이 좀 편해질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우량주를 갖고 왔어요.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거 그래도 우량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잡주를 안 맞았기 때문에 그 근본에 대한 투자의 피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막 현대건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고점에 막 대북주라고 상한가에 사서 와장창 사갖고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생각을 바꾸려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걸린다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거 위에서 사신 분들 전부 다 이거 대북주로 본 거 아니에요.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공감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기업이 나쁜 게 아니지만 내가 투자하는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 습관에 대한 부분을 바꾸면 돼요. 여기만 들어오면 돼요. 여기만 살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한수의 역할은 뭐냐? 이 종목을 먼저 올라갔을 때 분석한 게 아니라 먼저 선 분석해서 밑에서 사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팔아도 수익이 되잖아요. 단 10%를 먹더라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 연말까지는 포커스를 맞춰서 소형주들은 바닥 대비 30%까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겁니다. 그거.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치가 여기서 있으니까 이제 기간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개인투자자. 이것만 견딜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여기다가 막 비중을 50% 1억 기준에 5천만 원 투자하고 이걸 조정 받으려니까 혼자 막 끙끙대면서 아프지. 공부를 하래도 안 해요. 시장에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면서 공부 그거 한 일주일 하는 거 그것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려고 해요. 혼자 끙끙대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종목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냥 끙끙대고 있어. 그리고 진단은 엄청 해요. 진단하면 바로 팔 수 있나요? 못 팔아요. 너무 많이 비중 들어가 있어서. 한수님 왜 이렇게 잘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2008년도 10월 달에 기아차 왕창 40% 사놓고 리먼 사태 와도 안 팔았으니까. 그거는 기업의 가치를 알고 안 판 게 아니에요. 그냥 묻은 게 그냥 아주 그냥. 지금 솔직히 생각해보면 뭐 기업의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현저하게 좋아해가지고 사실상 견딘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딘 것 같아요. 박살나가지고 9월달 샀으니까 이게 13,000에 샀어요. 13,000원. 근데 반등한 법 없이 여러분들 5,700원 와봤다고 생각해봐요. 멘탈이 그냥 나가요.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그냥. 근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힘내셔야 돼요. 안 죽고 돈 많이 벌고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힘들 나십니까? 여기서 죽다 살아났어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무서워서 컴퓨터 못 켰어요. 무서워서. 컴퓨터만 키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도 비중을 많이 실어놓으니까 이게 막 불어나. 한 번은 막 1,000만 원 됐다가 다음날 열어보면은 1,300만 원. 또 다음날 열면 1,500만 원. 그 다음에 열으면 2,000만 원 이래 된다고요. 올라가는 것도 쉬워 보이죠? 내려가는 건 더 빨라요. 아주 그냥. 손실이 더 빨리 불어나요. 꼭 그 강에서 막 물이 불어날 때 막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무서워서 컴퓨터 못 킨다니까요. 지금에서야 일단 대박짜리인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맞아봐요. 그게 대박짜리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수는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 여러분 요거 맞고 지금 완전히 깨갱이잖아요. 힘들어 죽겠네 하잖아요. 응? 길이 봐, 길이를 보자고. 이 정도잖아요. 지금 요만큼 요거예요. 더 안 줄였어요.
이만큼 조정인데 이건 뭐 몇 배야 이거. 안 줄였다고 이거. 지금 여기 동그라미 몇 개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여러분은 지금 맞은 거 곱하기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맞는다 생각해봐요.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를 깨버렸으니까 뭐 종목들은 말도 말죠. 뭐 300개 종목이 뭐 하종가 나발했으니까요. 그죠?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산 교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비중만큼은 더 많이 투자했어요. 자금이 좀 되더라고요. 맞죠? 느끼죠?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수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정을 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파하지 말고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하나씩 잡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조정 시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어떻게 겪고 이 조정을 내가 어떻게 기회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수익금이 많이 틀려져요. 만약 여기서 참아내지 못했다면 결국은 바닥에 지졌을 겁니다. 바닥에 지진 종목이 주가가 급등 나오면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번 다쳤던 마음을 살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익이 막 날 때는 막 힘이 붙고 자신감도 붙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오늘은 약간의 초보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은 다 겪어야 될 분위기예요. 겪어야 될 경험입니다. 잘 맞다가 한번 딱 틀릴 때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상실감이나 자존감 많이 내려갈 거예요. 야, 과연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가다가 시장에서 다 뺏겨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막 온다고요. 혹시나 이번 장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시 새롭게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또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옆에서 가족분들의 옆에서 제가 꾸준히 푸싱할 거예요. 잘못되고 있으면 그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약간의 헬스 트레이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근육을 어떻게 키우는지, 계좌를 어떻게 키우는지, 또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는 건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분위기 부분들을 가는 거니까 여러분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88TV가 살아났어요. 다행이네요. 88TV에는 뭐 부자빠님 비롯해서 아주 훌륭한 전문가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빠님의 큰 그릇 있죠. 이 30년 정도의 노하우 이거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반드시 배우시고 마음의 그릇들도 이런 것들도 잘 닦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진짜 부자빠님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사업이 있잖아요. 마음의 사업. 그 마음의 사업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제어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제어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제어 부분에서는 내 마음에 대한 부분이죠. 한수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이 투자자는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제어 부분인데 이걸 보면 결국은 나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 자신과의 싸움. 이게 이제 제어 부분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도 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결국은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거를 욕심 부렸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전문가님들도 경험도 작고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주가가 빠질 때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뭐가 어떻게 리딩하면 가장 쉬울까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그럼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편할까? 이러다가 한수 화살 날라오는 거 아닌가? 야, 적당히 해! 다른 데에서 막 화살 날라오는 거 아닐까요? 손절입니다, 손절. 손절시키면 되게 편해요.
아니 손절하세요. 아니 주가 빠지는데 뭐해? 손절하지. 손절하세요. 그럼 편해요. 근데 주가 빠질 때 인내하고 참고 믿으세요 하면은 저까지 더 힘들어요. 안 그래도 빠지고 있는데 이걸 참으라고 하니까. 근데 이 바닥에서는 못 지지겠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너무 싼 자리인데 어떻게 팔어? 안 그래요? 그래서 손절 쉽게 날리는 분들 옆에는 가지 마세요. 그건 솔직한 저의 발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문가 한 수 욕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전문가는 욕하겠죠. 야 빠지는데 왜 보유하냐? 그럼 제가 한마디 할까요? 손절 종목은 왜 사냐? 손절 종목을 왜 사? 그렇게 믿지도 못하면서 왜 사요? 왜 리딩하고? 물론 부득이하고 손절할 경우도 있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한 종목 손절할 수 있겠죠. 근데 10개 종목에 막 6개 이렇게 손절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 팔파TV 전문가 가족분들은 손절 쉽게 날리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시고 아시겠죠? 그래도 왜 손절 한수는 요 구간에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 바닥이 지지면 다 올라와요. 결국은. 봐 여기 지지문은 다 올라온다고 이제. 지수는 여기지만 종목은 어디예요? 여기 와 있다. 올라와 있다고요 지금. 요 근래 종이 목재 봐요 이제. 우리 무림 PF 바닥에서 바닥에서 구악 매수했던 부분들 하나씩 올라오죠 V자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소형주 V자로 나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8월 달에. 아유 빠져서 죽겠어요. 중국의 관세 25%더 매긴대요. 그런 뉴스만 보니까 자꾸 내 머릿속에는 악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재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긍정히 생각을 하겠습니까? 머리에 있는 들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비워내 주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투자의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V자 다 나오죠 해봐요. V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제 와서 많이 투자할까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당연히 비싸게 주고 사야 돼.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투자는 항상 내가 올라간 부분에서 뭘 해야 되는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기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너무 힘을 꽉 주지 마세요. 힘을 꽉 주지 마세요. 한수가 이제 초보 골퍼입니다. 초보 골퍼분인데 프로가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힘 빼세요. 그 말 딱 듣고 야 주식시장에서 한수가 계속 여러분에게 힘을 빼라고 힘을 꽉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힘을 세게 치겠다고 내가 힘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공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물론 초보니까 원하는 대로 안 가겠죠. 근데 잘도 못하는데 세게 치려고 한 말 하는 거예요. 힘을 꽉 주니까 손도 아프고 어깨다 아프고 그러니까 구질도 나빠지고. 물론 지금은 뭐 자주 나가지는 못해요. 이제 주식시장이 바쁘면 또 강의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니까 대신 이제 스포츠로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운동을 하셔도 좋아해요. 어렸을 때 저도 축구했고요. 헬스도 꾸준히 하고 해서 그러면 뭐 골프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봤어요. 그러니까 힘을 너무 꽉 준 거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주식하고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힘을 꽉 주고 있다면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운다는 거죠. 비운다는 거. 조금만 비워보시면 좋은 기운들은 반드시 가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힘 빼면 막 그립이 빠질 것 같아요.
처음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세게 진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뭐, 너무 얕게 잡으면 이렇게 치다가 휙 날아가면 어떡하냐 해서 꽉 잡은 거겠어.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만큼의 힘을 얼만큼 강약 조절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모르니까 얼만큼 많이 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는 정해놓는 거예요. 소형주 우리 VIP 가족분들, 소형주 우리 몇 프로 산다 했죠? 내 자산에? 3%. 1억 기준 300만 원 딱 정해놓습니다. 그럼 대형주는 500만 원 딱. 거기서 이제 경험이 많으면 이제 5%씩 10%씩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커트라인 기준도 없으면 안 돼요. 거기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 기회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을 이번 장에 놓치면 또 나중에 또 고점에 또 사게 됩니다. 좀 이따 봐봐요. 또 주가 올라갔던 종목 또 사가지고 또 내려오는 분 또 진단 들어옵니다. 이제 한 번을 겪었으면 두 번은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시장이지만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는 고통을 줍니다. 이제는 기회를 얻는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을 꾸준히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의미 부분들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죠. 용두봉님 맞죠? 최고예요. 그리고 자기의 분석력이 높아지면 분석력을 키울 수 있으면 3% 이상 사는 건 괜찮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3%를 내가 수용할 수 있다. 나 그 정도는 내가 만약 삼성전자를 400만 원 산다. 내 자산이 1억 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1000만 원 투자한다. 그럼 10% 되겠죠. 이거 추천 주면 아니에요. 늦게 오신 분 또 이거 또 그 얘기했다고 또 사시면 또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 하면은 또 얘기 내는 거죠. 늦게 오자마자 또 삼성 얘기했다고 또 이거 하면 또 10% 하면은 또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아무튼 지금은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받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지치지 말고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역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들 내세요. 힘들 내시고. 그리고 한 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뒤로 가는 게 많다면 여러분들은 고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월요일날 새롭게 시장하는 날이고 시장 날이고 그리고 또 고유의 명절 추석이 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또 오랜만에 또 친인척 분들 만나는데 혹시나 사이가 안 좋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왈가불가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한 것들이 다 돌아 다 자신에게 오겠죠. 뿌리만큼 거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맞죠? 뿌리만큼 거둔다는 거. 그렇죠? 좋은 주식도 뿌리만큼 거둬요. 마음가짐을 좀 더 좋게 긍정적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행복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편한 밤 되세요.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